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매번 국가직 모의고사 할 때 제가 2023년 국가직 공무원 9급 출제 예상 작년에도 이걸 했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어, 별 내용이 없어요. 어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는 예언가가 아니니까. 다만 응당 나와야 될 주제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석기, 신석기 1번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유적지를 중심으로 물어보는 문제. 네, 뭐 이건 뭐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유적지, 특히 여러분 유적지는 희소성 때문이라도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가 청동기, 철기 시대 유적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알겠죠? 훨씬 더 중요해요. 앞에 유적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들을 알아보세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기 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사료를 보여주고 사료를 통해서 그 나라의 특징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이런 데 보면 지도 보여주고 혹은 사진 보여주고 낼 때도 많은데 뭐 현재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사료를 보여주고 그 나라의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만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무원 시험은 수능과 달리 그러한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 해에 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좀 지역적인 주점 안 내야 되는데 또 내고 막 하고 막 이게 뭐 전혀 어떤 패턴이 없기 때문에. 다만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3번, 삼국시대에는 이거는 진짜 이제 국가직의 특징인데요. 가, 나, 다 제시하고 나를 비워놓고 나 왕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미러링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 풀어보셨지만 예를 들면 광개토대왕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문자왕 나오면 그 사이에 뭐 장수왕을 물어본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나라 안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구려랑 백제 신라를 섞어서 왕왕해서 가운데 넣는 건 안 하고요. 다음에 다만 이제 과거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국가직에서 새로운 사료, 새로운 왕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삼국시대에서 물어보는 왕들은 정해져 있죠. 네, 제가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다 해봐야 1세기 고구려의 1세기 유리왕 태조왕, 그리고 2세기의 고구려 고국천왕, 3세기 때 고구려 동천왕 백제 고이왕, 4세기 때 고구려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왕, 백제 근초광 침류왕, 신라의 뇌물마리간, 5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왕, 그리고 백제의 다 합쳐다 한 칸짜리 왕이라도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동성왕, 그리고 신라의 눌지마리간하고 소지마리간. 6세기 때 고구려는 뭐 슬럼프였어요. 뭐 굳이 왕 이름 얘기하자면 안장왕, 안원왕, 평원왕인데 왕보다는 이때가 좀 힘든 시기였다. 그리고 백제는 무령왕, 성왕, 신라는 지증법풍, 진흥. 그리고 7세기는 모든 왕 다 알아두셔야 돼요. 고구려 영양왕, 영유왕, 보장왕, 백제는 무왕, 의자왕, 신라는 좀 많죠. 네, 진지왕은 쫓겨났고 6세기 말에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무열왕, 문무왕, 이렇게. 심지어는 통일신라의 첫 번째 왕인 통일신라의 왕이었던 신문왕도 7세기 때 왕인데 요 왕들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그 계로왕과 도림 이야기를 통해서 계로왕과 장수왕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사료들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고대의 인물, 제가 그 무슨 장르 불문하고 고대의 인물들,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을 다 써봤어요. 연개소문, 김유신, 강수, 설총, 육두품 유학자들이죠. 장보고, 최치원, 육두품 유학자죠. 신라 말에. 스님은 원광짜장, 원효의상. S8이라 그랬지. 승려 8. 그 중에 원광짜장, 원효의상. 나머지 스님들은 이제 오답선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그다음에 통일신라의 신문왕, 경덕왕, 네, 두 분.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효소왕과 성덕왕도 있습니다만 이 왕들은 역시 그 지나가는 거로 나올 거고, 왕을 딱 잡아 물어본다면 신문왕과 경덕왕. 발해는 무왕, 문왕, 선왕. 단발해는 요즘 한국사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고려로 넘어가 보면요. 고려의 왕들 태조, 광종, 성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인종,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우왕 중 하나. 작년에 우왕 아니 왜 웃어? 여기서 한 명 내지 두 명 나온다 이거야. 아니 몇 명 안 되잖아. 고려 왕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태조, 광종, 성종 뭐 너무 중요한 왕들이고,
현종, 문종, 숙종. 이게 이 문종도 중요한 항인데 아직까지 10년 사이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종, 문종, 숙종, 뭐 이천대사 때문에 예종 나온 적 있죠. 인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자겸의 관한과 묘청의 서경 전도운동, 충렬왕, 충선왕, 공빈왕, 우왕. 우왕도 최근에 나왔었죠. 자, 그리고 고려의 대여관계 거여금 몽공 왜 중에서 거란의 1차, 2차, 3차 침공, 창녕 같은 경우는 거란의 2차 침공 강조를 배경으로 해서 거란의 2차 침공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름 제가 진짜 적중한 건데, 네, 그거는 강조를 획기적 문제집에 제가 넣어놨었죠. 강조가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야기를. 그리고 거란의 그 3차 침공, 그리고 뭐 강감찬, 근데 동북구석 윤관,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 여기에 혹시나 감이 안 잡히는 분들, 몽골과의 항쟁에서 알아야 될 장군 있죠? 네, 김윤우죠. 여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강감찬이고 서이고 그런데 여기 김윤우죠. 이분도 김윤우도 여러분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한등급 중급에서도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 천인성 전투랑. 그래서 여기랑 말할 것도 없이 그다음에 삼별초. 네. 자, 고려의 주요 인물 장르 불문하고 보자면 최충, 해동공자, 김부식, 네, 삼국사기, 이규모, 최충원, 최후 술친구, 안향 성리학, 이재현 망건당 성리학, 이색 성균관 대성 성리학, 정몽주, 그리고 의천진울 해심유세. 스님 8명 중에 4명 뒤에 처음에 원강짜장 원효 의상 고대, 그리고 여기서는 고려에서는 의천진울 해심유세. 자, 조선의 왕들 내가 오타죠. 예, 태종이면 나훈아 선생님 노래도 아니고 말이야. 태종형. 자, 죄송합니다. 자, 김태현 선생님이 종종 저한테 문자 보내실 때 정말 답답합니다. 테스 형 뭐 이런데 그 왜 보내는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테스 형은 그 나훈아 씨 노래 아니에요? 나훈아 선생님? 어쨌든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명종, 선조, 광해군. 요즘 죄송합니다. 아직 그 장기침이 덜 빠져가지고. 그리고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네. 지금 왕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하나 온 둘. 다 안 나왔잖아. 절반이 지금 없는데 조선 왕들이 지금. 아니 공부하기 싫으면 떨어지고 그러면 내년에 또 공부하세요. 예? 자, 다음에 10번. 자, 조선의 인물. 내가 장르 불문하고 실학자까지 다 넣어놨어요. 보세요. 청도전, 신숙주, 김종직, 조광조, 서경덕, 이왕조식, 이성원, 이순신, 김육송실, 윤유, 박세당, 유영원, 이익, 정약용, 유수원. 미치겠다. 홍대용, 박정, 박재가. 아시겠죠? 자, 요분들 중에 실학자들 때문이라도 한 분은 나오죠. 실학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 분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조광조도 요즘 좀 다시 나올 일이 생길 것 같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명만 더 추가해 볼게요. 조선의 인물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가나 이런 분들이, 김홍도 이런 분들 단독으로 나올 일은 없어요. 김정희. 네, 19세기의 김정희는 금석학에다가 추사체에다가 김정희는 추사체, 금석학, 그리고 또 세한도란 그림까지 그렸기 때문에 19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뭐 역사가 이종이라든지 유득공 이런 분들을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건 책을 물어보는 거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뭘 던져놓고 이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한 거, 이분들이 한 거 하나 던져놓고 나머지 한 걸 고르는 거잖아요, 하나를. 네, 그런 장르로 나오는 분은 하나 더 추가하자면 김정희 선생까지. 다음에 조선 전기 혹은 후기의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중 하나를 물어보는 거. 사료 제시하고 이거 뭐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사료 던져놓고 이게 전기인지 후기인지 맞춘 다음에 그때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전반을 물어보는 거. 네, 이거 뭐 항상 보면 후기가 나오면 전기가 오답이고 전기가 나오면 후기가 오답인데 주로 후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반드시 그렇다는 건 보장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전적이긴 하지만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순서 알겠죠? 네, 임진왜란, 임진왜란 자체의 순서인데 병자호란은 인조 집권기의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인조 집권기의 순서. 오늘도 제가 미러링 모의고사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조 집권기의 순서, 그러니까 뭐 인조 반정, 그다음에 이괄해난, 다음에 정묘호란 형제관계, 형제의 맥락 체결, 다음에 청해 군신관계 요구, 주화파와 주전론의 대립, 그리고 병자호란, 남한산성, 삼전도의 굴욕, 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갔고 마지막에 꼭 여기서 끝내야 돼요. 소현세자의 죽음 돌아와서 여기까지의 인조 집권기의 순서로 보셔야 돼요. 병자호란 자체는 단기간에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이니까 임진왜란 전체의 순서를 보시고 그 전쟁 내에서 이거는 인조 집권 기간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제별 통합 문제, 지방직에서 특히 좀 많이 나오는데 국가직도 충분히 얘기될 수 있죠. 의학, 과학, 무역, 예술, 농업 등을 전체로 물어보거나 혹은 지금까진 그랬어요.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고대하고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사는 고려 왕조 500년을 다 합쳐서 내지. 근데 제가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도 고려는 전기와 후기의 경제사나 사회사를 구분해서 낼 때가 있는데 왜 공무원 시험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나오는 것들은 공무원 시험에서 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론 수업할 때도 그랬고 고려 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서 좀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제사회 문화사를. 다만 현재까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 전체, 고대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사회 문화사를 살펴보는 문제를 낼 거고요. 유네스코 문제 혹은 지역사 문제. 선생님, 지역사 문제라고 해 이게 뭐예요? 지역이 한두 군데요? 몰라요. 예, 제가 이거를 뭐 여기서만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을 보면 뭐 의주가 나온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가능성이 높은 도시들은 정해져 있죠. 예, 가능성이 높은 도시들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능성이 높은 도시들은 정해져 있어요. 일부러 좀 뚱뚱하게 그렸어요. 예, 여기가 이제 의주잖아요, 의주. 당연히 여기 있는 뭐예요? 평양. 그리고 요거 개성. 말할 것도 없죠, 개성. 서울도 지역사 문제로 왕왕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공주. 네, 그다음에 부여. 의외로 이제 호남 지역의 도시들을 지역사 문제를 내기가 좀 애매해. 하나 둘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있고 해서 익산은 저는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부산 생각보다 안 나왔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경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쪽에 안동, 경상북도 안동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국채보상운동 등등 때문에 대구, 그리고 이게 합천은 대야성이 합천으로 추정되기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이 좁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뭐 충분히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이것도 지역사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럼 네, 여기 있잖아요. 네, 이 독 말고 독도, 원산, 함흥. 자, 그리고 시야를 해외로 넓혀서 이거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이게 다 나온 적이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또 이쪽에 서간도에 있는 삼원보. 마지막으로 상하이. 뭐 충칭이나 이런 건 지역사 문제를 할 수 없죠. 상하이는 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독립운동단체. 그리고 지도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보자면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전명훈 장인환뿐만 아니라 대한인 국민회도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되게 많죠. 네,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욕먹기 싫어서 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순천에 송광사 있고 강진에 만덕사 있고 근데 뭐 이런데 그렇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일 그런 것 중에 제일 좁았던 문제가 의주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거는 좀 특이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의주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도를 안 그리셔도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시들을 해서 어떻게 뭐가 있는지 알고 있네요. 제가 올려드린 저희
선생님 자료실 보면 이 지역사 자료 올라가 있고 제 이론서 뒤에 각 지역사 자료 중에 요 도시들이라도 찾아보시고 시험 치기 전에 기억하고 가세요. 네, 시험 치기 전에 기억하고 가세요. 알겠죠? 예, 제가 그 선생님 자료 작년 거에 보면 있는데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선생님 새 소식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없으신 분들 확인하시고 제 이론서 뒤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자, 이 도시들이라도 좀 살펴보세요. 거기 있는 도시 다 살펴보지 말고 너무 영양가가 떨어져. 예, 거의 우뭇가사리 먹는 수준이야 그거는. 칼로리가 없어. 알겠죠? 이런 걸 먹어야지 칼로리가 넘지. 네. 자,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여러분 작년에는 충격적이게도 지방직에서 두 문제가 재작년이군요. 두 번을 물어봤어요. 한 시험지 안에서. 요새 안 나온 적 없어요. 예,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뭐 워낙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하도 내정 개혁을 많이 내서 그런지 최근에는 아주 최근, 극최근, 네 작년, 네 막 그 병재병 오신 척, 네 그거를 좀 물어봤는데 그건 뭐 랜덤이고 대원군은 뭐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6번째에 보면 네 근대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다 써놨어요. 강화도 조약, 조미소 통상 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조선 독립화론, 동학노밀운동, 갑오개혁, 을미개혁, 독립협회, 광무개혁, 의병항쟁, 애국개몽운동, 일제 국권 침탈 간족, 과정, 간도 독도, 네 간도 독도. 그리고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더 추가해 보자면 여기서 그 경제사 아니 경제사는 제가 뒤에다 써놨으니까 요거 해외 시찰단 알겠죠? 해외 시찰단. 그리고 위정척사파의 10년 단위. 위정척사파 활동을 여러 번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네, 그리고 온건개화파하고 급진 개화파 자체를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거를 보여주고 요 사람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마지막에 시험 앞두고 여러분들 중에 이것 중에 해내로 제대로 된 게 있는가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네, 그리고 17번째로 아니 뭐 지금 또 추사체로 글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배고픈데 바나나 좀 먹고 하겠습니다. 오. 17번째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 무단 문화 통치 너무 넓지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단 통치에 있었던 거 하나 던져. 요즘 어렵게 안 돼요 이거. 맨날 내 근데 한 해도 안 빼놓고 내는데 뭐 무단 통치 때 있었던 거 하나 던져놓고 무단 통치 때 있었던 거 다른 거 맞추는 거예요. 문화 통치도 마찬가지고. 다만 민족마살 통치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원, 투로 구분해서 접근하시라. 중일전쟁 이전에 있었던 거 세 개예요. 농촌진흥운동, 그리고 남면 북양정책, 평창비자정책. 우리가 아는 징용, 징병, 정신대, 공출, 배급 이런 것들은 다 중일전쟁 이후죠. 국가총동원법 사료 잘 봐두시고 1938년 있었던 거.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아예 민족마살 통치 시작을 중일전쟁 이후로 잡아버렸어요. 그게 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시기를 쪼개버리세요. 일제강점기가 네 시기로 쪼개진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라고. 알겠죠? 다음에 민족운동들 3.1운동,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열단 무장투쟁, 사회운동. 사회운동하면 요게 이제 애국 그 실력 양성 운동과 청년운동, 소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백정운동까지 각각의 장르별로 정리하시고 학생운동하면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두 개 잘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 하는 검에서는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도 종종 냈는데 우리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재작년에 한번 나오고요. 두 개를 구분하는 거. 보통 이 정도 하시면 돼요. 3.1, 60 광주를 하나의 장르로 묶어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오답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역사 연구, 민족주의 역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민족주의 역사학이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것도 민족주의 역사학을 박은식, 신채호 그 선배 세대 거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박은식, 신채호는 절대로 이거 던져놓고 그 사람들의 역사학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다른 활동을 같이 물어봐요.
그리고 그걸 계승한 분들이 있죠.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의 조선학운동 1, 2단계로 선배들 박은식, 인철 그다음에 조선학운동 이렇게 보시고 사회경제사학은 백나무만 잘 알면 되고 실증사학은 여러분들 그냥 뭐 있었다는 말 알면 돼요. 네, 진단학회. 19번째 근현대 경제와 사회사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1882년 이전, 1882년 1910년까지 상황.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시기를 끊어서 각각의 차이를 보란 말이에요. 82년 이전까지, 82년 1910년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거지. 내지 통상권 확보 이전과 이후. 걔네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무단 통치, 문화 통치. 그다음에 중일전쟁 이전,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 알겠죠? 민속. 그리고 미군 정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후반. 80년대 초반은 중후반하고 달라요. 3조 호황은 중후반이 초반은 그냥 구조조정했을 때인데 그거를 뭐 내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중간에 비어 있어요 시기가 90년대. 90년대도 처음에 세계화 추진했던 시대랑 그 다음에 외환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김영삼 때 요거 구분해 두시고 자 일제강점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박은식, 신채호 제일 많이 나온 인물이죠. 백남훈 자꾸 장기침을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표정들이 안 좋아지면서 저거 이거 뭐 걸린 거 아니야? 아니 검사하고 왔어요. 네, 그건 아니고 장기침이 자꾸 나는데 예, 병원에서도 며칠 있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네, 며칠 있으면 뭐 낫겠죠. 자, 다음에 이게 뭐야 그게? 백남은 이동희, 안창호, 이상설, 한용운, 지청천, 양세봉, 김원봉, 조만식, 이상재, 이회영, 이시영 브라더스 등 했는데 등이란 건 이제 빠져나갈 구멍 만들려고 등 한 거고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각각 뭐 했는지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찾아보시고 알겠죠? 그래도 뭐 잘 찾는데 시간 걸리고 하면 현장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시고 알겠죠? 온라인 수강생 분들은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답변 제가 제일 빨리 받기로 유명해요. 예, 그 온라인에서도 질문 드리면 거의 제가 아무리 정말 밤에 주셔서 아침에 확인한 거 빼놓고 잘 때 온 거야. 그러면 그거 아니고는 제가 그 주중 낮에 온 거는요 5시간 내로 다 답해드렸어요. 우와, 선생님 진짜 프로페셔널해. 질문이 몇 개 없어. 한 달에 많이 올라와 10개고 적을 땐 5개 올라오기 때문에 뭐 올라오면 바로 답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우리 방문각 수강생 온라인 수강생들 질문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 되게 착하셔서 제가 예전에 옆집에 있을 때 생각나는데 옆집은 질문을 별 희한한 걸 다 막 하루에 막 10개씩 올라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답하다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아 진짜 이러고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몸무게 몇 킬로는 이런 것만 뭐 95.2kg더라. 아침에 재보니까 95.2kg. 야, 이 뚱땡이. 다음 C21번. 자, 미군 정기의 순서하고 인물. 네, 이승만, 김구,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까지. 내 생각에는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 물론 이제 다른 직렬 시험 뭐 경찰 간부 보면 백남훈의 해방 이후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좀 오바고 요분들 이승만, 김구,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은 나올 수 있어요. 좌우합작위원회에다가 미군정기 민정장관까지. 근데 안재홍 빼고 보면 거의 빅4죠. 최근에 김구 나왔고 이승만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자, 이승만 정권기에는 재헌국회에서 했던 그 반민특위하고 농지개혁 작년에도 나왔고요. 이게 또 순서대로 반민특위 농지개혁이죠. 6.25 전쟁은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순서죠. 6.25 전쟁 무조건 순서. 자, 다음에 민주화 운동입니다. 4.19 혁명, 6.3 항쟁. 자, 요거 여러분들 뭐 지금 그게 주제는 아니지만 그거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연도 다 기억나세요. 모든 출발은 연도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는 왜 이래? 4.19 혁명 49년 미쳤나 봐요. 네. 자, 부마 항쟁, 서울의 봄 80년, 5.18 80년. 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87년이죠. 5.18은 제가 볼 때는 지방직에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국가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워낙 맨날 나오는 거니까. 남북 회담 있죠. 이것도 하나하나
내가 이거 맨날 얘기하는 남북회담 틀리는 분들은 답답한 거야. 미련한 거라고. 이거는 딱 요 세 개 회담을 한정해서 요 내용하고 직전 직후를 구분하는 건데 왜 대비를 안 해요? 그거만 자꾸 대비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막 길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용 딱 그리고 직전 직후 어 깊게 물어본 누가 예전에 모르겠어요. 뭐 우리 회 선생님은 아닌데 남북 회담에 대해서 제가 좀 간결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뭐 아실 거예요. 남북 기본합의서 이거고 요 전에 뭐 있었고 이거 뭐 있었다 하니까 제전에 회사에 있을 때인데 어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러셨나 봐요. 잘 몰라서 남북 회담을 그렇게 하는데 위험하다 그러는데 전 그 이 분야는 이 부분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다음으로 전문가예요. 농담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런 남북 회담 관련 그 세미나들이 매년 열려요. 뭐 남북 기본 합의서의 의미를 탐구하는 세미나 이런 거 따라다닌 세미나만 한 40번 정도 되고 집에 있는 자료만 이만큼 있거든요. 네, 공부할 때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던 자료들이고 이제 지금부터 썰 풀라 그러면 6박 7일도 모자랄 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는 부당한 저에 대한 공격이고 제가 볼 때 아직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 잘 아시겠지. 근데 내 얘기는 내가 모르지는 않아.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진행하냐면 이거는 여러분 번잡하게 공부하면 망하고요. 딱 그 내용의 핵심 딱 기억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7.4 공동성명 직전에 뭐 있었어요? 남북 적십자회담 열렸단 말이에요. 7.4 공동성명 이후에 뭐가 된 거예요? 헌법 바꿔먹잖아요. 유신헌법하고 북한도 헌법 바꾸고 그죠? 그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저의 교재 압축 끝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론서에도 그렇고 25번은 좀 겹치네요. 앞에서 제가 이미 근현대 경제에서 다 말씀드렸죠. 여기 90년대도 여러분 세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90년대 초기에 세계화를 추구하다 여기 WTO는 오늘 제가 미러링 모의고사에 넣어놨는데 WTO 뭐 이런 거 추구할 때 이야기랑 외환위기 시기 이후를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다음 거 보면 주요 헌법. 근데 이제 공무원 항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헌법 더 있죠. 근데 요 헌법들 알면 되죠. 여러분들 이거 연도수 기억나시나요? 연도들? 재헌헌법이 몇 년도? 1구는 뺄게요. 그냥 48년 발췌 개헌 52년 4452 개헌 54년 60년은 60년이니까 60년 이건 무조건 4.19 혁명. 그러니까 요거는 60년 헌법은 둘 중에 하나 이걸 보여주고 4.19 혁명을 물어보든지 요 다음에 있었더니 뭐야 장면 내각이잖아요. 그렇게 장면 내각 물어보는 도구로 내든지 아니면 4.19 혁명이나 장면 내각을 보여주고 이 헌법을 물어보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제일 요주의 헌법이에요. 삼성 개헌은 뭐 제가 볼 때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수 있는데 갑자기 깜빡 튀할까봐 유신헌법 정말 중요하죠. 80년 헌법도 거의 나올 일은 없어요. 두한이가 바꾼 거죠.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 손자께서 엊그제 이제 광주에 가서 뭐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를 하시고 하셨는데 짠하더라고. 되게 부자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일가가 지금 되게 부자거든요. 미국에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어.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으시다는데 맨날 생전에 그러셨는데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29만 원밖에 없으시면 제가 도와드려야 될 분인데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사람 그 손자분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선의가 다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뭐냐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부유하게 컸잖아요. 이 호의호식하는 게 다 광주 시민들을 짓밟고 민주화운동가 노동운동가들 짓밟고 독재 위에 쌓아올린 부정한 돈으로 자기가 호의호식을 누렸다라는 거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 보통 사람이면 뭐 옛날 일인데 어떡하겠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착한 사람이면 괴로울 수 있어요. 그게 평생이 트라우마가 되고 늘 미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 죄책감에 대한 그 미안함 같은 겹치면서 아마 이번에 그걸 털기 위해서 사죄를 한 것 같아요. 광주에 가서 그분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난 그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 얼마나 괴로웠겠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누리는 부귀 영화가 다 잘못되고 부정된 돈과 누군가의 피를 빨아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뭐 지방직 정도에서 한번 뭐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국가직에서는 모르겠어요. 자, 요거 워낙 중요하고 23년에 있었던 일 마지막에 얘기를 해볼게요. 1923년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왜 이거를 몰아서 말씀드렸냐면 올해가 2023년이고 10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걸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가 있었느냐. 암태도 도작쟁이, 관동대학살, 조선혁명사, 그리고 관세철폐, 국민대표회의, 조선혁명선언 등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관세철폐 빼놓고는 다 연도와 내용이 중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비단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100%다 반영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잘 알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100점입니다. 거의. 네. 하여튼 파이팅을 해봅시다. 마지막 수업이고 해서 제가 이거를 하나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는 이 공무원 강의를 처음에 하게 됐을 때 제대로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저 옆에 회사에서 처음 계약서를 쓸 때 너무 기뻐가지고 집사람하고 제가 집에서는 술 안 먹거든요. 예, 생긴 거와 달리 술을 잘 안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던데 매일 술 먹는 거 아니냐? 생긴 거 그렇게 생겼잖아. 네,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반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맥주 한 병 깨작 먹고 자는 분들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혐오합니다. 네. 네, 이런 술을 왜냐하면 그렇게 먹어서 입에 감질이 나가지고 아예 안 먹습니다. 다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술자리 가질 때 좀 많이 먹는 건 사실인데 뭐 허구한 날 먹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먹는데 그날은 제가 집사람 집에 술을 들고 와서 막걸리 들고 와서 집사람하고 족발 시켜가지고 같이 축하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집에서 술 먹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아내는 가끔 혼자서 맥주도 마시고 하는데 그럴 때 자기야 자기도 한 잔 하나 마시려면 아니 맨날 밖에서 맛있는 거 처먹고 술 처먹고 내가 맨날 먹어? 그건 아니지. 내가 그럼 매일 술 먹기로 해? 그건 아니야. 여기 궤변에 또 넘어가가지고 집사람은 술 마시고 저는 안 마시고 하는데 그날은 제가 미리 들고 와서 먹었다. 왜냐? 저는 제가 그 대치동에서 예전에 돈을 꽤 괜찮게 벌 때 물론 뭐 TV에도 나오는 이재용 선생님처럼 그렇게 뭐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택도 없죠. 그렇지만 나쁘지 않게 벌었는데 그때 이제 늘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있어요. 그때 학생들 되게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 덕분에 돈도 벌었고 빚도 갚았고 가정도 꾸리고 살았으니까 네 고맙게도 제가 2015년에 결혼할 때 누구한테도 학생들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카톡에는 올려놔야 되니까 결혼한다고 올려놨는데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왔어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 축하드려는데 그래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안성에 기숙하고 지금 저기 동국대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아닌데요. 네. 뭐 요런 그래요. 그때 이제 그래서 그 학생들만 따로 사진도 찍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고마웠죠. 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분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믿고 이렇게 저 돈도 벌게 해주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주셔서 다만 이제 그 수능 사교육이란 건 지금도 제가 아예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근데 그래서 딱 재수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는데 특강 빼놓고는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저도 되게 가난하게 컸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가난하게 컸어요. 예, 우리 세대에서 최하층민 수준으로 살았단 말이야. 네, 이사도 많이 다녔고 내 방 가져본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울었어요 혼자서. 드디어 나도 방이란 게 생기는구나 하고는. 그 전에 맨날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사회탐구까지 투자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못 사는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재수학원이야 뭐 어차피 점검을 하지만은 재수학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재수학원도 비싸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민 학생들이 그나마 많이 오는 데가 노량진이라
노량진이 사실 그 당시에 노량진 수능 단과가 크게 이 수입전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됐지만 다른 동료들 다 떠날 때 저는 끝까지 남았었어요. 문 닫을 때까지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압도적으로 수강료가 싼데 좀 마음이 내가 그래도 가진 약간의 이 미묘한 재능을 그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식 때도 노량진 수강생들도 그때 많이 왔었는데 예전에 들었던 수강생들이 어떻게 알고는 온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래서 언제 기회가 닿으면 꼭 공무원 강의를 하면 왜냐하면 공무원 강의를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잣집 아들 딸은 거의 없어요. 부잣집 아들 딸들은 뭐 예외적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에 관심도 없어요. 예, 뭐 사업을 한번 했지. 근데 평범한 분들이 조금 가난하거나 비록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에만 전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안 돼서 일하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부유하냐 뭐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아니면 서민들이거나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이 길어졌냐면 오늘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합격에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되니까 제발 좀 붙으세요. 알겠죠? 붙어서 꼭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마음의 안정감이 놓을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신문에서 월급 적게 준다고 뭐 공무원들이 그만둔다는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직업이든 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행정고시 붙고도 그만두는 김재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아니 이 회사의 김재준 옆 회사의 신용환 봐봐 행시 붙어놓고 하고도 그만두는 인간들이 있는데 나는 죽어도 그만 안 나 행시 나 지금도 붙여주면 다 때려치고 거기가 있을 거야 나. 아니 이거는 월급으로만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또 명예와 지위가 따라오는 건데 월급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 원래 늘 그만두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카타라는 일본의 축구 선수가 29살 때 은퇴했어요. 그때 받았던 연봉이 67억이었는데 난 더 이상 축구에 흥미를 잃었다면서 미친놈이죠 우리 기준으로는 4, 5년은 더 뛸 수 있는데 얼마나 웃긴 놈이에요. 예? 그 돈이 얼마야 몇백억이야 그러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직업적 만족도는 따를 직업이 없습니다. 따를 직업이 없고 정말 좋은 직업이니까 꼭 붙고 제가 조금이나 거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보여드렸고 한번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